같긴 한데, 그래도 재밌게 편안하게 만들어드리고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부끄러워. 오늘은 강한 기회를 청량. 여러분들 인사드립니다. 네. 사진사를 많이 다르죠. 네. 상당히 회시합니다. 소설을 제가 스토리텔러 줄로몬트라는 약간 좀 독특한 제목을 가지고 여기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간단히 강연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상상력을 띄워주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사진이 있는데요. 보시고 어떤 느낌이세요? 그냥 일반 사진이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면 외국의 한 유명한 포토그래퍼인데요. 자신의 상상력과 또 자신의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독특한 상상력이 현실화되는 그런 사진들을 일단 매년마다 올리고 있고요. 전 세계의 몇백만, 몇천만 한 이걸 영광을 얻고 있습니다. 위에 사진에는 이불을 먹고 있는데 그 이불이 하얀 서울을 드러나는 밑에는 길을 먹고 있는데 커튼처럼 자신의 길을 만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렇다면 저는 과연 어떠한 상상을 하고 그걸 현실화시킬 수 있을까?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저 하늘에 나뭇잎 같은 머리 써나서 어디론가 배우기 힘들고 싶다. 아니, 저 구름 모양이 왠지 거북같이 생겼다. 아니, 뭐, 다른 것이 생겼다. 이렇게 그냥 등산, 망상, 아무 생각에 다 하거든요. 또 진행하는 모습 그런 생각합니다. 아, 내가 왜 사는 걸까? 인생, 무상,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서양을 보면 사람이 좀 오래진다고 하는데, 개인시 혼자 오래 빠져가지고, 그런 상상이나 망상도 많이 하고요. 이 바다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가족끼리 이제 옥상에 올라가 스문트를 보고 오는데, 들어 누우면서 이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나는 뭐가 되고, 너는 저거가 되고, 뭐 이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 바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이 본인의 그런 평소 상상이나 또는 꿈꿔왔던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본인만의 특별한 스토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이 물음표가 되는데 제가 하나하나 끄집어서 공유를 같이 하고 싶은데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본인들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 여기 머릿속에 약간 안테나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그 안테나가 가지각색인데 이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할 때 설명도 아니죠. 제 경험을 조용히 풀어낼 때 이 안테나를 살짝 올려주셔가지고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잘 안 들리는데 다시 한번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리액션 첫 번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사용하신 스토리텔러는 도대체 뭔가 간단히 재밌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스토리하면 여러분 뭐하는 거거든요? 토이스토리도 있겠고, 뭐, 드라마도 있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도 일상이 떠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배가 고픈데, 뭐, 한 끼를 뭐, 두세 끼, 네 끼 먹었다든지, 아니면 이제, 오늘 어떻게 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뭐를 하지, 저는 좀 들어가고 싶은데, 사진을 해야 되지, 이런 흔히 사소한 그런 자신의 그런 이야기가, 남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재밌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서 소개를 한 거고요. 네. 그렇다면 사회복지 하면 또 뭐가 떠오르시는지 지금부터 전화 재밌는 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3초 드릴게요. 사회복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하나만 하나씩 보시겠어요? 하나, 둘, 셋. 어떤 이미지 떠오르는지 궁금한데요. 뭐 저도 얘기하겠지만 제가 사전에 글씨체가 좀 약간 이상하긴 한데 제가 페이스북 지인 900명 이상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들을 뽑아서 단어로 만들었는데 여기 뭐 본인 상황과 약간 비슷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다 같이 잘 살자 사회복지는 아니면 뭐 사회복지는 뭐 소외계층이다. 여기 뭐 연애도 있네요. 연애도 있고 뭐 어렵다. 또는 삶의 절대적 가치도 있겠고 무엇보다 우리의 이야기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스토리, 일상의 그런 이야기, 사회복지, 우리들이 흔한 볼 수 있는 그 이야기 아무튼 그런 것과 연관을 지어서 사회복지 스토리텔러라는 퍼스널 브랜드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그냥 단순히 이야기뿐인가? 아니면 그냥 뭐 사회복지사인가? 그 개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만들었을 때 참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제 주변에 어떤 히로 대학의 경기 어린 시절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확실히 와닿을 것 같습니다. 제좀 히로 대학의 어린 시절 듣고 싶으신가요? 네!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면 더 흥이 날 것 같은데. 듣고 싶으신가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당신. 그리고 지금부터 좀 히로 대학의 경기 저의 특별한 어린 시절부터 지금 성장 과정을 조금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신지 아시죠? 네. 여기 그를 되게 좋아하는 날성장의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특히 책을 좋아하시는 아버지의 영향에 의해서 그때는 막연하게 노벨문학상 수상을 꿈꿔 왔었습니다. 물론 지금 그 이에 대한 토론은 지금도 있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고 그 고등학교 때까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냥 그때는 제가 어린 시절에 말썽쟁이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들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좀 이기적이고 좀 제 입장을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그 친구 같고 스승 같던 그런 걸 떠나시고 나니까 멍해지는 거예요. 아무 희망도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였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에 대한 포부도 있었으니까 변화하고 싶다, 달라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어린 시절에 또 중고등학교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짜여진 그런 수업 그런 뭐 스케줄 때문에 수동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그림에도 보다시피 달라지고 싶다, 근데 나는 어떻게 되지, 그런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던 때에 한 가지 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원래 공개적으로 얘기 잘 안 하는 얘기인데 제가 원래 다른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뭐 배려를 하지 않고 이기적이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를 제가 공부하겠다는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고등학교 때 봉사시간, 철시간만처럼 누구나 갈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면서 사회복지는 아무나 다 하는 것이 아닌가, 사회복지 뭐지? 라는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 걸 기억나요. 야자 시간에 이제 수업 끝나고 집에 가는데 그 할머니가 가스비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어렵게 사시는구나 하고 그냥 갔어요. 갔는데 이제 제가 주말 빼고는 다 밤에 늦게 오니까 학원 갔다 와서 그 할머니 매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할머니 옆에 합의도 있었죠. 처음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 나흘이 지나니까 좀 제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려워진 제시가 해본들은 한번 있었긴 했지만 그냥 지나치고는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 내서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야자 끝나고 어느 날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나도 옆에 도와드릴까요? 그랬다고 너무 승산을 치시는 거예요. 학생 그냥 빨리 가는 게 가라고. 근데 그래도 제가 오지는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박스 그냥 만원씩 주워서 유모차에 넣어줬어요. 넣어주고 말씀으로 들어드리고 여기에 제가 방학하기 전까지 아마 꽤 오래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복지관이나 복지관 이런 개념도 몰랐어요. 그냥 같이 서로 말동도 있다는 것 자체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가장 초등학교 문제가 떠났기 때문에 그냥 큰 그런 공허하게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은 이 사람을 좀 어떻게든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 그런 마음에 좀 생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약간 2차씩 이런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를 결국은 전공을 하게 되었어요. 원래 보건문학이나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다가 이 사회복지라는 분야에 대해서 또 새로운 알게 된 그런 계기가 또 있었는데 시간하는 사건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제가 또 변하고 싶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제 자신을 변하고 싶으면 과연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대학교에 올라와서도 그냥 아무것도 몰랐어요. 뭐부터 해야 되지? 사회복지 좀 잘 알고 싶은데 뭐부터 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이따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저는 대외활동, 봉사활동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5년 동안 저는 공모전이나 봉사나 대외활동을 80회 이상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주로 사회복지나 글을 좋아하기 때문에 문학 분야에서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네, 제가 이걸 잘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때는 정말 무슨 비전이나 사명 없이, 그냥, 뭐랄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냥 알고 싶은 마음에, 몸을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면 할수록, 공허함을 더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비슷한 경험 있으실 거예요. 뭐, 겉으로는 게 주변에서 이렇게 치켜 세우니까, 기분 좋다, 나 뭔가 하고 있긴 했는데, 막상 손재가 되거나, 조용히 하다 보면, 내가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거지? 왜 사는 거지? 이런 마음. 저는 해야 된다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시계마냥 제가 대학교를 처음 했던 활동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아까 글을 좋아한다 했으니까 글과 사회복지에 관련해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하다가 대학생 기자단, 한국사회복지사 협회라는 단체에서 대학생 기자단 1년을 했었고요. 옆에는 제가 처음으로 사회복지 관련 컨퍼런스를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옆에 초등학생 한 명 있는데 권상웅이라고 꽤 유명한 다음에 블로거인데 자신의 일상 기록을 블로그에 내어 언급해서 유명한 애더라고요. 유명한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밑에는 저도 2009년 노벨상 수상자 헤르타 밀러도 실제로 만났었고요. 여기서 공통점이 일단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 연관을 시키지 않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왜 물음표가 같은 통과였을까?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공통점은 이 사람들은 이 활동이나 이 사람이나 이 친구나 바로 공익 목적, 자신의 그런 개인의 사육이 아니라 정말 사회를 위해 뭔가를 하고 싶다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자신의 그런 독일의 그런 힘들었던 그런 상황을 책으로서 표현했었고, 이 친구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블로그에 올렸었고, 이것도 사회복지 현장을, 어려운 현장을 기사로서 표현했고요. 이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상황하고 이렇게 눈 갔다 온 거예요. 이거 뭔가 나한테 느낌이 온 것 같아. 무슨 느낌인가? 사회복지 현장 이야기를 글로서 담아내고 싶다. 이때가 아마 제가 1학년 거의 마칠 때였는데, 이때는 단지 나면은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내가 제 자신이 그리고 전공을 사회복지니까 한번 써보자. 일단 써보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연습을 했던 게 제가 이제 키가 동시에 크기 때문에 2년 동안 장애인 복지의 사회복지원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소집회를 했는데, 이때 단순히 그냥 복지관에서 그냥 일을 한 것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그런 강점을 살리고 그 경험을 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했던 게 여기 위에서부터 보시면 제가 자발적으로 모금 관련된 글을 써보고, 이게 지금 기간 소식지인데 기간 소식지에 글을 또 추구해서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복지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기타 글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보시면 어르신들 보시고 봉사활동 왔는데 1박 2일 동안 이걸 갔다 오면서 또 글로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 알리고요. 일단은 조금 써봤어요.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저는 또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그런 건 들었죠. 근데 단순히 글로만 쓰기에는 좀 뭔가 아쉽다는 느낌이 든다. 그냥 글로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뿐만 아니라 이 글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뭔가 동참하게 만들고 같이 나와서 뭔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든 거예요. 공유를 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과연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 또 어떤 걸 찾으면 좋을까?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 스토리텔러로서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기까지 과정을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 상상이 펼쳐지는 과정, 그 세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많은 경험들을 했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세 가지를 뽑아봤어요.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지만, 이것들이 전부 스토리와 사회복지를 바탕으로 어떤 무언가의 컨텐츠, 열정이나 채널을 이끌는 거거든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에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사회복지 대학생 기자단이라는 사회복지계 학생들이 뭉쳐서 만든 단체가 있어요. 원래 그 전까지는 아까 제가 처음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한국 사회복지협회 이런 거 되게 직능 단체, 위에서 이제 지시를 하면 안 떠지고 그런 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순수하게 어떤 혜택이 있는 거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이런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전파를 하고 싶은 마음을 그런 단체예요. 저도 이거 어렸을 때, 그 대학생 기자 활동하면서 정말 내가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내가 직접 홍수만을 자체를 건네주고 싶다. 또는, 단순히 대외 활동이 아니라 정말 알고 싶은 마음에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런 상상을 지금 많이 했었어요. 내가 스스로 그런 기자라인에 이런 거 만들고 싶다. 결론적으로 한 4년이 지났는데, 상상만 한 거죠. 근데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충실대 한 친구 형이죠. 그분이 만드셨어요. 근데 제가 직접 참여해서 정말 제 일인 것처럼 정말 성심성에서 열심히 했고 그 결과 경향신문에 실리고 옆에 보시는 게 잡지예요. 제가 이따가 Q&A 시간 때 질문 많이 하시는 분들 선물을 하나 드릴 건데 이 잡지를 통해서 또 사회복지 실무자분들이나 아니면 저와 같은 사회복지 학생들이 널리 전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상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좀 하나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더욱더 발전을 해서 그렇게 할 거 없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맨 밑에 사진 좀 아시나요? 하나 다시 한번 찍은 사진. 네. 이 사진.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둘다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제가 평소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다른 학교 사회복지학 갔으면 어떤 생각 가지고 신분자분들과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고 도대체 사회복지사 월급 도대체 얼마고 사회복지사의 비전과 상관없이 뭐야?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고정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지평을 펼쳐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식이 뭔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뭔가 좀 재밌고 창의적이고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게 없을까 하다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신고자분들이나 뜻있는 그런 학생들끼리 뭉쳐서 스파라는 사회복지 컨퍼런스 단체를 같이 기획하게 되었어요. 이 사진이 바로 이제 작년 9월 15일 홍대에서 이제 홍대를 진행했는데요.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리빙 라이브러리 사람책 도서관 해가지고 약간 소규모 했는데 여기 보시면 풍선한 저도 있고요. 옆에 계신 이성동 씨라는 분은 사회복지 영상 관련해서 특수한 그런 분야를 개척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기존의 사회복지 책에서 배울 수는 없었던 정말 자신의 재능과 또는 비전과 포부를 가지고 남다르게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다. 그것도 제 상상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상의 결과물이 바로 이 행사고 그 행사의 그런 옆에 보시는 게 소감이 있는데 정말 이 소감 남긴 친구가 아마 대학교 1학년일 거예요. 이 친구가 여기 오기 전까지 정말 사회복지에서 몰랐었고 그냥 점수 맞춰서 왔거나 그냥 남들이 도쿄에서 왔고 했는데 이 행사에 참여하고 나서는 뭔가 자신의 희망이나 목표가 생겼다. 그런 의미의 글씨가 잘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행사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준비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그 구석에서 이제 사진이 나왔는데 제가 국내 최초로 청소년 리빙 라이브를 해서 그 작년에 청소년 애들이랑 청소년 들자들 함께 행사를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영상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혹시 영상 누르면 되나요? 안 되죠. 그 영상 아니죠. 네, 좀 영상이 문제 있어서 안 되는데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제가 왜 가지게 되냐면 아까 제가 성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방황을 많이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제가 좀 어렸을 때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왜냐하면 수강하면 떠나는데 더 이상 뭐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 방황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방황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누군가 옆에서 얘기를 동참해주고 또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게 마음이 강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저 소득주는 청소년 멘토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친구예요. 근데 왜 어려운 거 하니 그런 자신의 집안 환경의 어려움을 아이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숨기고 근데 맨날 우울하고 다니니까 애들이 제 우울하다는 걸 막 괴롭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거를 애들한테 은밀하게 얘기하고 괴롭히지 말라 얘기하면 되지 않겠는데 본인은 그러고 싶은데 망설인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소중한 사람을 떠났다는 것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밝은 척, 그 다음에 할만한 척 이랬었죠. 그러니까 너무 제 가슴이 힘들더라고요. 마음.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이 보여서 안타까웠어요. 결론적으로 그 친구한테 제가
계속 동참을 하고 여기 이끌어낸 연습을 하니까 그 친구의 진짜 얼굴이 좀 밝아지고 더 이상 애들의 괴롭힘도 없고 항상 웃고 다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요. 청소년 활동을 제가 관심 있어 활동하게 되었는데 겉으로는 막 좀 반항적이고 그런 애들도 보면 솔직히 누군가 옆에서 얘기 들어주면 잘 따라와 주거든요. 그거에 차관을 해서 청소년을 이긴다는 거지. 사람이 체계되는 그런 도서관을 구성했었고요. 아쉽게도 영상이 안 나와서 소개를 더 해주고 싶지만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인부분 참고로 청소년 연사입니다. 예, 독자로 청소년이고요. 되게 반응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상이 현실화되는 세 번째 과정 우리가 알고 싶고요. 쭉 왔는데 어떠세요? 좀 감이 아직도 안 오시나요? 아니면 또 오시나요? 조용해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글로부터 내가 사회복지를 알고 싶다 했는데 그래도 거기서 벗어나서 그 안에 시절 행동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스타일성 어렵게 썼는데 쉽게 말하면 뭔가 동참하고 가지고 조직,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에 대한 인식이 아까 제가 처음에 3초 드린 이유가 뭐냐면 다 그렇지 않은데 이 사회복지하면은 그냥 막연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냥 봉사하는 그런 수준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 계시긴 하는데 그러나 복지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고 싶다. 우리 사회의 그런 긍정적인 그런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좀 널리 알리고 관심 또한 증대시키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사회복지 스토리라는 그런 퍼스널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계산하는 2013년에는 저가 어떤 활동이나 목적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참고로 올해 5월에 투표했는데 이제 복학생으로서 학교에서 학우들로서 성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언론국장, 교직 편집을 하는 입장으로서 글을 좀 달고 가고 싶다 해서 총학생에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티를 입은 친구들이 몇 명 보이는데 제가 이제 저희 그때 중고등학교 때 어려운 형편에 놓인 친구도 많고 대학교에 올라가도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신문만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고 특히 저희 형이 하나 있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데 배우에 열정이 너무 넘쳐서 여러분 학교를 알아보다가 이 한국 장학되는 사람이면 국가장학금제도 이런 거 몰라서 많이 안 학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따가 쉬는 시간이나 따로 시간이 있지만 저희가 좀 소개를 하고 싶어서 현재 한국장학이나 홍보대사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 스토리에서 뭐 할 것이냐 올해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100명과의 특별한 인터뷰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1월 말이나 2월 초쯤 잡힐 것 같은데요. 기간은 제가 졸업하기 전인 내년으로 잡고 있긴 한데 이걸 단순히 인터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활용을 해서 널리 알릴 생각이고요.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멘트인데요. 작년에 김수영 씨 다 아시죠? 꿈전도사. 꿈 전시회 가서 이제 딱 인상 깊었던 부분을 다 찍은 겁니다.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이 현실화되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렵기도 하고 막연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건 조바심 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 80회 이상 해봤는데 솔직히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긴장받고 싶어서 단순히 그냥 제 자신을 알리고 싶어서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확고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또 단순히 제 자신을 오늘 제가 여기 제 이야기를 하고 온 거긴 하지만 이 이야기 듣고 여러분들이 좀 뭔가 얻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뜻에 함께 동참해 주실 분들 찾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자신의 그런 꿈을 현실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20대 남녀 청소년들에게 이 바이를 바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